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발포까지 다 다뤄봤는데요. 네. 오늘 원우 씨 발굴에 매우 깊은 감탄을 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아유 뿌듯하네요. 너무 재밌고 네. 훨씬 더 폭넓게 이번에 영화를 해설해 주신 것 같아서 아이고, 아주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거는 되게 숙제 같은 코너죠. 네. 한 줄 평 이거 되게 부담되는데 맞아요. 한 줄 평 가기 어려웠어요 전에 이번에. 네. 한 줄 평 가기 전에 잠깐 네. 그 영화에서 제일 명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멋있었던 네. 장면 혹은 뭐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 서로 나눠 보도록 하죠. 사실 이 명장면을 꼽으면서 결국에는 한 줄 평의 단초가 되는 것 같아요. 한 줄 평을 쓰는 과정에서 맞아. 어떤 장면이 좋았지를 돌아보게 되는데 이 다크나이트는 사실 명장면이 너무 많은 영화예요.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어떻게 뭐 셀 수 없이 많고 격투씬도 너무 좋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저도 비긴즈, 네. 다크나이트 그리고 라이즈를 다시 다 왔는데 네네. 원우 씨가 비긴즈를 먼저 본 다음에 네. 우리가 다크나이트 같이 보면서 네. 얼마 전에 비긴즈에서 다크나이트로 뭔가 확 영화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비긴즈랑 라이즈도 정말 잘 만든 영화인데 네. 다크나이트는 진짜 좀 차원이 달라요. 이 세 영화 중에서. 그 라이즈랑 비교해봐도 그렇군요. 저는 라이즈를 아직 안 봤거든요. 네. 그 라이즈는 비긴즈랑 카메라 무빙 같은 건 좀 연출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다만 문제 의식이 라이즈에서 다크나이트에서 이미 던졌던 부분을 이 떡밥들이 이미 다 다크나이트에 던져져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그렇구나. 설정들은. 네. 그래서 다크나이트가 정말 세 편 중 다 보셔도 좋은데 꼭 한 편만 보셔야 된다면 당연히 다크나이트를 그렇죠. 보셔야 압도적으로. 한다.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명장면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역시 기본으로 전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역시 저는 그 초반 시퀀스. 이건 뭐 최고죠. 정말 희대의 명장면이고 이 은행 터는 장면, 이 조커라는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를 너무 섬뜩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제가 이 장면을 좀 여러 번 다시 봤어요.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2019년작 그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와는 이 히스레저 조커는 아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호아킨 피닉스가 정말 소시민적인 조커였다면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히스레저 조커는 그야말로 절대 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악마. 네, 사실은 이게 원래 그 DC 코믹스 만화책에 나온 조커 본연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해요. 그래요? 네. 문제는 이 조커를 그 배트맨이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인데 배트맨은 조커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도 정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맞아요. 이걸 사실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도 저는 좀 있다고 보는데 조커가 만약에 호아킨 피닉스 조커였으면 배트맨의 입장도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뭐 사회로부터 아무런 그 권위도 위임받지 못한 배트맨이 호아킨 피닉스 같은 되게 절절한 사연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그냥 임의로 뭐 죽이거나 할 수 없죠. 이거는 그냥 정말 사적 복수밖에 안 되는 거고 배트맨의 존재 의의에도 좀 손상이 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 첫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뒤로 이어지는 그 히스레저 조커의 활약상을 보면서 과연 이 조커를 일반적인 인간으로 볼 수 있을지의 문제를 저는 제기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중간에 한번 검거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경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원 조회를 해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문, DNA, 치아 기록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입고 있는 옷도 상표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시간 여행자처럼. 네. 이 장면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장면을 왜 넣었을까? 그 아까 조 셰프님이 개인 간의 연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조커는 그 링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듯해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담시에서 완전 신출기몰이거든요. 이 사람은. 본인은 계획 없이 본능대로 움직인다고 말을 하는데 동선을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계획에 맞게 돌아갑니다.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커가 인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절대 악의 현신, 악마가 강림한 거예요. 인간 세상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배트맨이 조커를 죽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강림한 악마라고 한다면 배트맨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웃도 사랑하지만 원수도 사랑해라. 그쵸.
근데 또 신약 성경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로 딱 그 장면인데 사탄에게 유혹당하는 장면 거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사탄을 사랑하지 않아요. 대화, 타협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는 사랑할지언정 상대방이 악마면 그거는 타도의 대상이지 어떤 교화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범주가 아니니까. 그렇죠. 오히려 교화를 유도하려다가 자기가 악이 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조커를 저렇게 가만히 두기만 하는 게 옳은 건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 영화에서 조커에 대해서 또 첫 장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지난번 호아킨 피닉스 조커 때 그런 말 했었잖아요. 토드 필리스 감독이 조커와 배트맨이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거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 네네. 우리가 했었죠. 근데 이 다크나이트의 경우는 뭐냐면 조커가 만약에 뭐 제 생각대로 악마의 현신이라고 한다면 그 배트맨과 뿌리가 같진 않겠죠. 근데 그렇죠. 행태적으로는 배트맨과 비슷해요. 근데 그럼으로써 배트맨에게 끊임없이 미러링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오프닝 멘트에서 그 덩치 큰 남자 하나를 밀어서 열차를 멈출 수 있으면 그 남자를 밀 거냐 말 거냐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눈앞에 있는 게 그 상황에서 덩치 큰 남자가 아니라 뭐 열차를 멈출 수 있을 만큼 어떤 되게 큰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큰 나무 토막이라든지 자동차를 뭐 중립기어를 이렇게 넣어서 밀어서 떨어뜨릴 수 있으면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 망설임 없이 그거를 그렇죠, 밀어 넣었겠죠. 네. 물건이니까. 고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차이는 결국에는 우리가 쓰는 도구가 사람이냐 아니냐에서 나오는 건데 조커와 배트맨은 모두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배트맨의 경우에는 정말 최첨단 장비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요. 뭐 고주파 장비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그 물건을 사용하되 선을 넘고 있다는 게 이 영화에서 배트맨의 특징이라면 조커는 뭐냐? 아예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갈아 넣죠. 그렇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망설임 없이 사람을 절벽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커한테는 끊임없이 동료가 있어요. 항상 주변에 항상 동료들이 있어. 이 동료들을 전부 다 쓰고 버립니다. 첫 장면에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 섬뜩함인데 저는 이거를 악의 외주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악을 아웃소싱하는 거죠. 악을 고용하는 거예요. 뭘로? 돈으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가 우리한테 그런 질문도 던지고 있다고 봐요. 돈으로 인간성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돈으로 악행이라는 서비스를 구매한다면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 몇 년 전에 되게 화제가 된 설문조사가 사실 뭐 요새도 이런 얘기 종종 나오는데 이런 거죠.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1년간 수감되고 전과자가 돼도 괜찮냐? 그렇죠. 10억으로 부족하다면 뭐 1조 원이면 괜찮아? 저기 만약에 작고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저 고양이를 밟아서 죽이면 너한테 10억을 줄게. 할래 말래? 이런 질문들 과도 전 유사하다고 봐요. 우리가 과연 우리들 자신을 어디까지 어느 부분까지 타인에게 우리의 인간성을 넘기고 아웃소싱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캐릭터가 바로 다크나이트의 조커고 이 조커의 정체성을 아주 이 5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무심하게 다 쓰고 역할을 마친 동료를 쏴서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쏴요. 그렇게 처리해버리는 조커의 모습을 맞아요. 통해서 우리가 이 악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또 그 행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조셰프님은 어떤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으셨나요? 뭐 저도 당연히 오프닝 시퀀스를 고르려고 했어요. 네. 근데 뭐 몇 차례 얘기했지만 네. 다크나이트는 제가 21세기 적어도 지금까지는 좀 제가 20세기 본 작품 중에서도 네. 거의 최고의 걸작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영화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근 20년간의 작품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 정도로. 최근 20년 동안에 뭐 만들어진 영화에서 네. 21세기 영화죠. 네. 근데 이 씬 너무 유명하고 아마 다 보셨을 거고 해서 음. 다른 씬을 하나 더 생각해봐야지. 네. 어떤 장면인가요? 그게 조커가 이제 자신의 계획대로 경찰 본부로 이제 쑥대밭을 만들고 네. 차를 타고 이제 경찰차를 타고 질주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네. 네. 그때 이제 소리가 꺼지거든요. 뮤트로 아. 조커의 모습을 이제 담아내요. 맞아요. 이 광기 어린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만드는 거죠. 이 장면이랑 너무 사실 비슷한 듯 다른 게 지난 영화 조커에서 네. 토드 필립스의 작품에서 원호 씨가 생각했던 조커의 명장면. 그렇죠. 머레이 쇼에 등장하기 전에 그 느낌 기쁨의 춤을 추는. 그렇죠. 거기서도 소리가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이 소리가 사라졌을 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네. 이 두 감독들이 되게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표현력이 강한 것은 역설적으로 침묵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바로 대답하지 않는 거. 밀당의 기술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 절대 못하는 거. 네. 근데 이 조커의 광기를 높은 데시벨이나 자동차 타이어가 이렇게 마모될 것 같은 마치 분노의 질주 같은 영화에서 네. 나올 법한 굉음이 아니라 그냥 뮤트를 선택했다는 걸로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미 경지에 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이 영화에서 어찌 보면 오프닝 시퀀스 다음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나 항상 또 이번에도 인용하고 싶은 연극 레드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침묵은 언제나 너무 정확해 라는 말. 그 말이 아주 잘 들어맞는 장면이 아니었나. 히스레저는 천재 같아요. 불꽃처럼 산화하고 네. 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정말 아까운 배우인데 그냥 조커로밖에 안 보여요. 네. 네. 어마어마한 카리스마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 명장면의 그 기초에서 숙제 한 줄 평 이번 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항상 어렵지만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아 싶지 그래요? 않아. 아 이게 맞아. 나중에 하면 더 부담스러운데 우리 조 셰프님은 다크나이트의 한 줄 평 어떻게 달아보셨나요? 저는 제가 초반에 여발포 할 때 했었던 Why So Serious에 대한 나둔데. 이 확장인데. 네. 근데 우리가 생각이 재밌겠다. 달랐으니까. 재밌겠다. 해볼게요. 네. 냉소적 태도를 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쿨한 것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어둠의 기사가 던지는 화두, 정의란 무엇인가? 오 좋은데요? 라고 했습니다. 네. 좋은데요. 그리고 되게 우리가 비슷한 포인트를 착안했다는 게 좋네요. 저는 비슷해요. 이제 저는 약간 진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렇죠. 삶에서 어떤 원칙도 있고 네. 뭐 나름대로 그래서 요새 그 무조건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의 꼰대가 되기를 저 역시도 매우 경계하고 있지만 네. 아마 유력한 꼰대 후보고 근데 꼰대가 되기를 경계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이 꼰대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의 꼰대가 되고 싶진 않지만 네. 뭔가 원칙을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꼰대라고 그렇지. 이제 프레이밍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맞아요. 비록 제가 그 저격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도 그런 사람들에게 혹은 그런 것들이 지금 지배하는 시대인데 네. 어둠의 기사가 던지는 저스티스란 무엇인가에 좋네요.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요새 정의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국한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편협하게 이 부분을 조금 더 넓게 광의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 줄 평을 해봤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꼰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만큼이나 꼰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뭔가를 물어봐서 알려주면 선배고 안 물어본 걸 말하면 꼰대다. 그런 뭐 되게 장난스러운 정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꼰대라는 게 뭘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말하는 걸 꼰대라고 얘기하면은 참 그거는 난처한 얘기가 어렵습니다. 되잖아요. 네. 이 꼰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젠가 한번 또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원우 씨 마지막. 저의 그 착안 포인트도 되게 유사해서 저도 와이소 시리어스에서 그 이제 진지한 것 이런 거로 나왔는데 그 뽑아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진지한 것 이퀄 오글거리는 것이 돼버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Why We Serious라는 성찰이 아닐까? 되게 우리 비슷하네. 네, 비슷하죠. 진짜 비슷하죠. 결이 되게 비슷하네요. 네, 되게 이 긴 영화를 보고 또 한 줄 평을 좀 비슷하게 뽑아냈다는 게 결국은 둘 다 꼰대 예정자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참 이게 뭔가가 맞아 떨어졌는데 이렇게 슬플 수가 있군요. 꼰대진. 네, 꼰진 두 남자의 이 꼰대 포인트를 우리가 또 까지를 짚어보면서 오늘 이 다크나이트의 발고를 이렇게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저희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를 또 하게 되나요? 다음 영화 이제 배트맨 이제 마지막. 배트맨의 마지막 그렇네요. 일단 당분간 마지막. 1989년작인가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마 90년대 개봉하고. 네. 네.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1이죠 이게. 그렇죠. 네. 또 조커가 나옵니다. 맞아요. 저희가 조커에 완전 꽂혀 있어가지고 이 잭 니콜슨이 연기하는 또 그 조커와 이제 팀 버튼 감독이 연출한 배트맨을 한번 저희가 또 살펴보려고 하고 제가 아직까지 이 영화를 안 봤어요. 이 영화는 진짜 제가 저도 안 봤습니다. 초딩 때 이후로 안 봤어요. 저도요. 30년이야 이제 네. 거의. 너무 놀라운 사실이 근데 뭔지 아세요? 이 영화는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나온 영화예요. 그러네 진짜. 어마어마하죠. 뭔가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어머 진짜 그렇다. 여러분들 이 영화는 사실 근데 왓챠나 넷플릭스에 없어서 보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하나 볼 수 있는 OTT를 하나 찾았거든요. 쿠팡 와우 회원이시면 쿠팡도 요새 OTT 서비스를 쿠팡 플레이라고 하나를 런칭을 해요? 했어요. 그거를 다운받으시면 거기에는 있습니다. 거기에 배트맨 1이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영화다. 네. 찾기도 어렵다. 그래서 요새는 뭐를 추천을 할 때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를 맞아요. 같이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 와우 혹시 저 쿠팡이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뒷광고 아니에요. 이거 혹시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막막하신 분들은 그 쿠팡 플레이라는 또 저기 플랫폼이 있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정말 거의 미궁이에요. 이 영화가 뭘 담고 있는지 지금 저희 둘 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트맨 저희는 사실 지금 조커 트릴로지 같아요. 조커 그렇죠. 비기니부터 시작해서 조커가 가장 강하게 나왔던 네. 그 히스 레저의 연기까지 받고 네. 이제 잭 니콜슨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세계 최고의 배우가 그렇죠. 어떻게 조커를 연기했는지도 정말 너무 기대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맞아요. 너무 어릴 때 볼 땐 잘 이해도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볼 때는 이제 나름의 배경 지식이 이제 생겼으니까 그렇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한번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배트맨이라고 하는 만화 원작을 영화화한 게 이때가 아마 첫 시도가 아니었을까 싶기 때문에 이 처음으로 영화화된 배트맨은 그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직까지 아까 제가 뭐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이 배트맨을 과연 팀 버튼이라고 하는 또 정말 시대의 명감독이 어떻게 그려냈을지를 한번 저희 막 그때 배트맨 필통도 사고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지우개 있었어. 네, 어마어마한 인기였어요. 그 심볼 자체가. 맞아요. 저희가 배트맨 1편을 한번 다루는 방식으로 이 배트맨 시리즈 혹은 조커 트릴로지의 마지막을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영화도 한번 함께 봐주시면 저희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동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오늘은 힘들었지만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호우 시절